네, 전해드린 대로 북한 노동당 창건 77주년을 맞아서 이 자맹을 이어오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분간 메시지를 내놓은 등 한반도 긴장 수위는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동신문도 그렇고 조선중앙방송도 그렇고 일제히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동안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메시지를 내놨는지 일정 보도를 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간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총 7차례 12발의 미사일을 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자신들의 목표, 목적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이것을 지도했는지를 전체적으로 다 밝혔습니다. 예. 네. 그간 좀 의아했던 게 북한은 원래 특히 한미 또 한미일이 이렇게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고 또 항공모함까지 전개된 상황에서는 북한 내부에 또 비상체제를 발동을 하고 북한 주민들을 동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거친 반응들을 내세웠는데 이 도발하는 그 기간 중에는 매우 제한적으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자세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예. 그런데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술핵 부대 군사훈련이 진행됐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개를 했거든요. 이 의미는, 이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가장 큰 건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자신들의 핵 반격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꽤 자세한 내용의 가장 핵심 화두는 자신들의 핵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동안 발전시켜왔던 핵 능력을 이번에는 사실상 실전과 같이 항공모함 전단이 들어온 한미연합훈련, 한미일 훈련을 대상으로 여러 다종류의 미사일들을 다 시험해봤다 하면서 그 미사일의 하나하나의 그 의미를 다 부여했고요. 예.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현지 지도를 했다라고 예. 얘기를 하니까 물론 이 7차례 미사일에 다 현지 지도를 했는지까지는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중요한 그런 미사일 발사에 김정은이 직접 확인을 했다라는 것은 있고요. 아주 전체적으로 핵심 화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핵 대응태세, 핵 공격 능력을 경고하고 과시하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계속 전달되고 있죠. 예. 자, 그러면은 오늘이 이제 노동당 네. 창건 기념일이잖아요. 창건 기념일에 맞춰가지고 물론 김정은의 모습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김정은의 메시지가 일부라도 공개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글쎄 오늘로써 벌써 한 달째가 되는데요. 네. 일종의 자맹이다라고 볼 여지도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판단은 되고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이 이 당 창건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직접 드러내지 않는다면은 이제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는데 보통 이제 10월 10일 북한이 쌍십절이라고 말하면 금수산 궁전을 새벽에 참배를 예. 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아직 북한 매체에서는 보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내용들을 발표한 것은 이제 그간의 자신들의 입장들을 한번 다시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상당한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묻어나온다. 이게 역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이 되는 거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미사일들 같은 경우에는 네. 다 대부분이 전술핵이 탑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특히 그 지난 우리 화성 12라고 생각했던 4,500km를 날아간 그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이것을 신형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이전 화성 12형보다 훨씬 더 성능이 개량됐을 가능성도 있고 또 여기에 자신들의 주요 항구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 또 비행장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이 미사일을 통해서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군이 한반도에 전개돼야 되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다 보여줬다라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북한의 발표를 우리가 100%다 예.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안에서 흐르는 핵심 메시지들은 자신들이 확실히 핵 억제 능력이 있고 굉장한 다양한 미사일로 한국과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은 비교적 분명하게 확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핵 억제 능력을 자신들이 갖고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결국은 7차 핵실험이 좀 임박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가능성은 우리가 늘 열어놓고 봐야 되는데 1차적으로 오늘 발표를 보면 자신들이 이 9월 말에 이제 결국 한미 연합훈련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한반도 정세를 당 중앙위 군사위원회에서 토의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서 미사일을 네. 발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도 상당히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곧
중국에서 이제 20차 당대회 또 시진핑 사면임을 아주 네. 매우 중요한 행사가 있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도발을 하는 것은 중국과의 관계가 불편하다. 그러니까 저는 7차 핵실험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일정을 볼 때 일단 중국 20차 당대회 그 기간을 좀 피하지 않을까. 아마 오늘부터 그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자제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 발표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네. 자, 그래도 이제 뭐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을 인용을 하자면 뭐 적들과 대화할 필요도 네. 대화할 내용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 자, 이 말이 그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인용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상당한 도발 수위를 앞으로도 높일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뭐 계속된 것이고요. 이것은 뭐 2019년 12월 당시 7기 5차 예. 전원회의를 통해서 이른바 북한이 정면 돌파 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예. 지금까지도 꾸준한 입장이죠.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하지 않는 한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 근데 적대시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한 개념입니다. 시작은 연합훈련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영구히 중단하는 것이다. 근데 그 끝은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현재 국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붙여서 얘기를 한 게 자신들의 단호한 의지와 행동으로서 이 미국과 이 무력을 끌어들이는 세력에 대해서 명백한 신호를 보내야 된다. 그리고 붙여서 한 얘기가 군사적 대응 조치를 예. 강력히 실행해 나가겠다. 그리고 앞으로 더 백방으로 강화하겠다. 이제 그런 입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저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은 북한이 이렇게 핵 능력을 고도화, 다종화, 대량화해서 자신들에 대한 비핵화 자체를 비현실적으로 만드는 그런 국면인 것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오늘이 노동당 창건 77주년 되는 날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한 달 가까이를 지금 잠행을 이어오고 있거든요. 올 들어서 가장 긴 기간인데 왜 이렇게 잠행을 이어오는 거라고 보시나요? 뭐 그런 내부 사정도 여러 가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큰 추정이 가능한 것 중에 하나는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항공모함 전단이 들어왔음에도 북한이 이전과는 매우 다르게 미사일 도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항모 전단이라는 것은 미국이 한국한테 보장해주는 확장 억제 전략 자산 중에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항모 전단이 들어오기 전, 또 들어와서 훈련을 하는 기간, 또 나가서 다시 예. 들어오는 모든 기간에 이 미사일을 쐈다라는 건데 뭐 그것을 보면 일종의 자신들의 이제 자신감이 있다라고 이번에 오늘 발표한 내용에 있습니다만 사실은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쉬운 결정은 그렇죠.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기간 동안에 또 한미 훈련의 핵심은 이른바 이제 주요 지휘부 제거 작전 같은 것들이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보통 이제 김정일, 김정은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미가 그런 훈련을 할 경우에 이 지도자들은 보통 잠적하죠. 그러니까 어딘가에 이렇게 피신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이 중요한 영향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 하지 않았던 연합훈련 기간의 미사일 발사가 이 북한으로서 상당히 전술핵을 완성 단계에 왔다라고 이제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그렇게 도발하지 못했죠. 예. 근데 이게 문제가 핵 능력을 갖춘 국가일수록 군사 전략이 점점 공격적으로 되는 것은 우리가 인도 파키스탄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네. 국가가 핵 능력을 갖춘 후에 오히려 제한적인 충돌이 훨씬 더 많아졌고 그들의 군사 전략이 훨씬 더 공격적으로 바뀌었거든요. 북한도 지난 그 법령화를 통해서 매우 공격적인 자신들의 핵 사용의 조건과들을 자세하게 보여준 후에 그것을 사실 이번 이 미사일 발사 도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제도화 과정이고 이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이 네.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만큼 또 오늘 발표한 내용들의 상당 부분 미사일을 보더라도 그들이 그 정도의 능력을 갖췄다라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자신감에서 이런 도발이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북한이 어제 새벽이죠.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에 미사일 두 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이른 아침에 미사일을 도발을 하는데 이렇게 새벽에 한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것도 실전 상황에 맞춰서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미사일도 그렇고 어떤 시간에 발사할지를 정해놓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전쟁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네. 되는데 이번에 쐈던 미사일도 보면은 낮에 쏜 것도 있고 아침 일찍 쏜 것도 있고 새벽에 쏜 것도 있고 밤에 쏜 것도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 우리가
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게 굉장히 다양한 장소에서 미사일을 쐈고 예.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미 또 한미일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언제 어디서 그리고 특히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는 이게 이동형 발사대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한테 익숙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많이 쐈거든요. 보통 미사일을 쏠 때 이런 이동형 발사대 텔이라고 불리죠. 그것이 기만 활동을 합니다. 여러 군데서 움직이다 그중에 일부에서 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탐지 식별이 우리 입장에서 쉽지 않다. 그러니까 역으로 북한의 그 능력에 자신감을 이번 발표에서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장소에서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섞어서 쓰는 게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게 뭐 북한이 도발을 하면 원점 타격을 하겠다라고 이제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그것을 혼란을 주기 위한 그리고 그 미사일 유격을 방해하기 위한 그런 훈련의 일환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뭐 그런 의도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는 또 하나는 네. 이 항공모함 전단이 들어와서 한미 훈련을 한 거. 근데 이 훈련의 원인 제공은 당연히 북한이죠. 그렇죠. 3월 24일에 그들이 말하는 화성 17형을 쏘므로써 자신들이 2018년 4월 전원회의에서 예. 핵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발사를 유예하겠다는 것을 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항모 전단이 이제 투사된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데 북한은 오히려 이걸 좀 명분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내용을 보면 긴장을 조성한 것은 예. 한미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명분을 활용을 해서 그간에 자신들이 개발해왔던 미사일을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실전처럼 쏴본 거죠. 근데 우려가 되는 것은 이게 실전처럼 쏴봤는데 거의 다 성공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요. 이제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이 되고 또 북한은 그것을 통해서 명분을 쌓지 않습니까? 이 기간 중에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결국 아무런 것도 하지 예. 못했다. 그러니까 그들 중국, 러시아 얘기는 이 긴장을 조성하는 건 미국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그 명분을 활용을 해서 자신들의 핵을 지금 고도화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오늘 노동당 창건 기념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뭐 열병식은 아니라고 대규모 무기 전람회 정도가 열릴 것이다라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새로운 무기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요. 오늘 이렇게 발표해 보면은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화성 12형이라고 우리 알려졌는데 이게 신형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수중 발사 얘기도 나옵니다. 뭐 자세한 내용들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이제 북한이 개발했던 이른바 KN 23, 24, 25가 있고 그것의 개량형이 있고 잠수함 탄도 미사일이 있고 또 화성 12형이 있고 근데 이것들이 다 앞으로 고도화되고 네. 있고 일부가 발사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만약 작년 같이 국방 발전 전람회를 보여줘서 자신들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보여준다면 그런 신형 무기 체계가 좀 보여줄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네. 오늘 김정은이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그거는 곧 확인이 될 사안이라서 제가 예. 좀 조심스럽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이제 쌍십절이라고 하는 이 날은 매우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면은 그것은 뭔가 우리가 그 북한 내부에 어떤 사정이 있다 그 정도까지 추정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